이교의 필동입니다. 오늘은 28일자로 제 칼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국정 지지도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썼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네티즌들,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씨와 관련해 엄청난 비리 혐의 그리고 탈법, 편법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씨는 사퇴를 안고 있는데요. 드디어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4개 대학과 펀드 사무실 그리고 웅동학원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지켜보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화장실 가서 혼자 웃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경우 이렇게 쓰냐면 룰이나 규칙을 어기고 또는 편법으로 우회를 해서 자기만 몰래 어떤 사익을 편취하고 그것을 굉장히 승리감에 도취돼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성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경우를 화장실 가서 혼자 웃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저도 조국 후보자가 화장실 가서 혼자 많이 웃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26일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많은 우리 독자들, 네티즌들,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의아를 했냐면 지금 조국을 지명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45%에서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태가 터져도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든가 뭐 어떤 사태가 터져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43% 이하로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도가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굉장히 의아해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네티즌들이 또는 국민들이 또는 우리 독자들이 생각하기에 주변에서 친구나 친척이나 일가나 또는 어떤 소규모 어떤 모임 같은 데서 한번 즉석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국정 지지도를 조사하는 업체가 리얼미터라는 업체인데 리얼미터의 국정 지지도 그 변동 추이를 보면 거의 4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도 46.2%를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4%로 50%가 처음으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일부 언론에서 뭐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그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한겨레 신문에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 기사를 봤습니다. 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사를 봤더니 거기에 한겨레 신문 독자들이 단 댓글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4.6%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고요. 또는 리얼미터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30%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70 내지 80%가 맞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댓글은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리얼미터가 아니라 구로미터라는 이런 말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많은 독자들이 이러한 그 의문을 품고 있는데 왜 리얼미터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그것을 퍼나르나 이거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언론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얼미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리얼미터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리얼미터는 그 질문 항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라는 전제를 깔았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부정적인 인상을 먼저 던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결과는 자유한국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 비공감이 59.9%, 공감이 33.2%로 거의 2배가량 비공감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응답률이 4.2%로 극히 저조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문제점으로 문제가 됐던 여론조사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여론조사였는데요. 2017년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리얼미터는 질문 항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깔았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다분히 탈원전을 긍정을 유도하는 그런 유도성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당시 탈원전 찬성이 60.5%가 나왔고요. 부정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 응답률이 5.1%로 아주 저조했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에서 객관성에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또 당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탈원전 반대 국민 여론이 거의 70% 가까이 됐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질문 항목에서의 공정성을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객관성,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리얼미터는 이런 여론조사를 계속 하게 되고 이런 걸 발표하게 될까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봤더니 리얼미터가 자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의뢰처의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의뢰처들이 언론사들은요, 대부분 YTN, CBS, 오마이뉴스, TBS 주로 친여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리얼미터라는 상업 업체인데 일반 사기업인데 의뢰처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의뢰처에 맞는 그런 결과를 내놓는 그런 어떤 유인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리얼미터의 생태를 안다면 도와 모든 신문 방송들이 리얼미터의 이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다분히 의심을 받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거의 문해화적으로 퍼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디지털 타임스도 마찬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어떤 특정 여론조사 업체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받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사 전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 민주정치는 투표에 버금가는
여론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특정 여론에 의해서 특정 정치인, 특정 정파, 특정 정책이 사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극소수 사람들, 그러니까 리얼미터에 대답하는 사람들, 주로 응답률이 많아야 한 6, 7% 되고 적을 때는 4%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그 액터들에 의해서 전체 여론, 국민 여론이 호도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방어할 어떤 기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 정치 분야의 여론조사 감독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 여론조사에 대한 감독을 하는데, 조사 감독을 하는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하게 여론조사 업체들을 감독하고 조사 방법에 대한 질문 항목이라든가 표본 추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룰이 없다면 그 룰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이 왜곡된 여론조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투표장에 가서 잘못된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일정 선 이하일 경우는 발표를 못하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항목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론조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표본 추출이라든가 질문 항목이라든가 또는 응답률에 있어서 공정성, 객관성을 더 확보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무조건 그런 잘못된 여론조사에 무조건 따르고 거기에 그 부안해동할 게 아니라 엄정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